저희가 그동안 그 레코드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 컬렉션 타입을 선언하는 거, 그리고 커서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드렸고요. 자, 첫 번째는 EMP 테이블의 모든 내용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EMP 퍼센트 로우 타입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레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EMP 테이블의 일부 내용들만 저장하는 그런 타입을 선언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 가장 적당한 거는 레코드예요, 레코드. 레코드를 선언하실 때에는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드린 거죠. is 다음에 record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 안에서 이 레코드가 가져야 되는 필드들을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가져야 되는 원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코드가 가져야 되는 원소는 4번을 가져야 될 거고요. 이름을 가져야 되고, 잡을 가져야 되고, 샐러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개를 갖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들은 레코드를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 이름 옆에는 그 변수의 타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EMP 애너는 넘버 타입, 숫자 타입이다. 그럼 넘버라고만 쓰셔도 되고요. 음. 넘버라고만 쓰시면 정수, 실수 다 저장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돼요. 자릿수를 지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문자열이라고 쓰겠다라고 하시면 바차투. 근데 주의하실 거는 몇 글자짜리인지를 명시를 해주셔야 돼. 몇 글자짜리다, 이런 건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잡도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바차투.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최대 몇 글자인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EMP 테이블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그 부족하지 않게끔 하면 돼요.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셀렉트를 했는데 20바이트가 넘는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셀렉트한 게 10바이트밖에 안 된다. 근데 변수 선언은 20바이트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넉넉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더 작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샐러리는 넘버 타임이죠. 뭐 이렇게 선언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변수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테이블의 컬럼 이름과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만드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뭐 예를 들면 직원의 번호다. 그다음에 직원의 직원의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그 그리고 뭐 직원의 잡이다. 그리고 직원의 샐러리다. 이런 식으로 그 변수 이름들은 레코드에서 선언하는 변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셔도 돼요. 꼭 컬럼의 이름과 동일하게 꼭 그렇게 맞추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뭐 이름을 짓느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있는 이름들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레코드를 선언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필드, 변수 이름, 타입, 변수 이름, 타입, 변수 이름, 타입, 변수 이름,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음. 만약에 이 레코드가 정말로 EMP 테이블에서만 사용이 돼요. EMP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딱 그 컬럼에 있는 타입하고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EMP 테이블에 있는 점은 그 안에 있는 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EMP NO 컬럼의 타입이다. 요렇게 쓰시는 것도 요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EMP NO는 아마도 EMP 테이블에서는 넘버 네 자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랑 같은 타입으로 선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문자열도 마찬가지. 몇 바이트인지 모르겠다. 근데 EMP 테이블과 동일한 바이트로 하겠다. 라고 하시면 EMP, ename, 컬럼, 그리고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도 마찬가지로 EMP 테이블, 잡 컬럼,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셀러리도 마찬가지로 EMP 타입, EMP 테이블, 셀, 컬럼, 그다음에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레코드의 필드와 필드들을 구분하실 때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 필드 뒤에는 이건 끝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쉼표가 없,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레코드 시작했으니까 레코드를 닫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부분. 아까처럼 넘버라고 하셔도 돼요. 넘버라고 하셔도 되고 바차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레코드에 대한 선언.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관 배열, 인덱스 바이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인덱스 바이 테이블을 선언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 itab이라고 쓴 거는 인덱스 바이 테이블 줄여가지고 itab이라고 쓴 거고요. EMP 모양을 흉내를 낼 거잖아요. 그래서 EMP 이렇게 쓴 겁니다. 연관 배열은 테이블이다라고 쓰는 거고요. of가 있고 여기에는 값의 타입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dex by 여기에는 index의 타입을 써주시는 자리. 이게 그 컬렉션을 선언하시는 방법입니다. 타입 이름 만들어주고 is table of 어떤 타입의 자료를 저장할 거냐. 어떤 타입의 자료를 저장할 거냐. 이걸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연관 배열은 인덱스가 정수와 문자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를 쓸 거냐, 문자열을 쓸 거냐, 그거를 이 뒤쪽에다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타입이 뭐예요? 이 레코드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레코드 EMP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한 타입을 테이블의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정수로 쓰기로 했으니까 PLSQL의 인티저 타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PLS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은요, 이거는 PLSQL 블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표준 SQL에 있는 그런 타입 이름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선언하시면 연관 배열 선언도 된 거예요. 우리가 만든 레코드 이름을 테이블의 값의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연관 테이블이라고 하는 타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수를 인덱스로 하고 레코드를 값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변수를 테이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름들 있죠.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름들 있죠. 이런 이름들은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테이블의 타입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인덱스의 타입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변수의 타입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 되셨죠? 네. 요거 쓰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커서. 사실 이 커서는요, 굳이 여기서 커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for in 하고 in 옆에다가 그 SQL 문장을 직접 써버리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커서를 만드는 것도 선언하는 것도 연습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 셀렉트를 만들자 했었던 거예요. emp arrow, in, drop, set, from, emp. 여기서는 웨어절은 필요가 없죠. 웨어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 커서를 C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셀렉트의 결과 집합을 가져올 수 있는 커서를 C라고 선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커서 이름도 변수 이름이에요. 커서 이름도 변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i라고 선언한 이 변수는 뭐 때문에 선언을 한 거냐면 연관 배열의 인덱스, 연관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할 변수예요. 그리고 그 배열에 저장할 때마다 배열의 값을, 그러니까 레코드겠죠. 레코드를 저장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려고, 1씩 증가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선언한 변수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디클레어 부분은 다 된 것 같아요. 디클레어 부분은 다 된 것 같고요. for, for, 그 다음에, 어, 커서에서 가져온 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커서에서 가져온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고요. 그 다음이 커서를 쓰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for인 구문은 커서에서 배치한 값을 저장할 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커서, 그리고 루프, 앤드 루프. 이게 기본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 형식이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변수 이름만 주시면 돼요. 뭐 x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row라는 개념으로 r이라고 할 거고,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커서는 우리가 커서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C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서가 여기 선언되어져 있지 않다면 디클레어 부분에서 커서가 선언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다가 이 셀렉트 문을 직접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묵시적인 커서죠. 묵시적인 커서입니다. 이때는 into가 필요가 없어요. 왜 into가 필요 없냐면 select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select가 된 내용들이 어디로 무슨 변수에 저장이 될 거냐면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into라고 하는 과정은 배치하는 과정은 요 for in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묵시적인 커서를 만들 때 into가 필요가 없어요. 인투가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 여기를 그냥 C라고 쓸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아마 요렇게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여기다가 뭐, 무슨 변수에 넣겠다, 뭐, X, Y, Z, 뭐, A, 뭐, 변수가 요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언제만 사용하는 거냐? 이런 구문은 묵시적인 커서로 한 번 실행할 때, 한 번 패치를 할 때요. 그러니까 결과 집합이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돼요. 행이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되고, 셀렉트한 결과가 행이 하나만 있어야 되고, 행이 하나가 있으면 그 행 하나에 컬럼이 네 개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을 첫 번째 인투 변수에, 두 번째 그 컬럼에 있는 값을 두 번째 인투 변수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묵시적인 커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예, 명시적인 커서를 할 때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select from만 있으면 돼요. select from만.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in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뭐냐 하면 배열의 이름이 뭐였죠? 여기 배열의 이름이 EMPTBL이잖아요. EMPTBL의 i번째에 인덱스 이렇게 쓰죠. 인덱스 i번째에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여기 있는 r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하겠다. 저장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이렇게 이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I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 1번에다가 첫 번째 레코드를 저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는 인덱스 2번일 거잖아요. 그래서 1을 증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커서에서 패치해서 아래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다가 요 아래다가 into라고 하는 패치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레코드가 패치가 됐잖아요. 그거를 테이블에 2번에다 저장을 한 거죠. 인덱스 2번에. 인덱스 2번에 저장했으면 다시 여기서 1에서는 2로 바뀌고 2에서는 이제 3으로 바뀌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새로운 레코드를 패치하고 into에서 패치하고 그거를 이제는 여기 3번, 그죠? 3번에다 저장하고 3번에 저장했으면 얘를 다시 4로 바꿔주고 다시 올라가서 또 into 하고 패치할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있으면 패치하면 되는 거고요. 없으면 루프가 끝나서 for 루프가 끝나서 나가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그 저장하는 것까지가 끝났을 거예요. 저는 저장하는 거 따로 출력하는 거를 따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포문을 다시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연관 배열에서 꺼내야 돼요. 연관 배열에서 값을 꺼내실 때에는 무엇을 이용해서 값을 꺼내야 돼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꺼내야 돼요. 그죠?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꺼내야 되죠? 근데 그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얼마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1부터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1부터.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우리가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넣었잖아요. 10, 20, 30, 40 이렇게 넣은 게 아니에요. 그죠? 1, 2, 3, 4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연관 배열에서 마지막 인덱스도 카운트랑 같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emp tbl의 카운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꺼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꺼내시면 되냐면 프린트문 넣으면 되죠. dbms output put lin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값을 꺼내올 때 연관 배열에서 값을 꺼내올 때는요. 연관 배열의 이름을 먼저 써주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씁니다. 이래야 그 연관 배열에 있는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원소가 레코드이기 때문에 레코드 안에 있는 필드를 찾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 점 그리고 필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EMPNO 붙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콜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름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EMP, TBL이 연관 배열의 이름이고요. 이 연관 배열에서 인덱스 i번째 원소를 꺼내려면 괄호하고 i. 그러면 얘가 레코드가 되는 거죠. EMP, TBL이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은 레코드를 원소로 갖죠. 레코드는 e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e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갈 때는 점 하고서 eName 이렇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콜론. 그리고 그 다음은 좌비였죠.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TBL i번째 점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 마지막으로 가져올게 EMP TBL의 i번째 그리고 샐러리였었나요? 이렇게 해서 루프를 끝내시면 돼요. 실행하기 전에 여기 있는 것들은 지울게요. 지우고 PLSQL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아마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나와야 될 거예요.
스미스부터 예,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나오면 될 겁니다. 홍길동은 테이블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죠. 밀러까지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제가 몇 분을 보셨는데 비슷한 그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비슷한 실수를 하신 분들의 내용이 뭐냐면, 음, 이 출력하는 거를 여기다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되죠. 폼은 하나에서 저장도 하고 출력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출력문을 여기다 놓지 않고, 자, 일단 얘를 전체는 주석으로 만들게요. 출력문 부분을, 자, 이렇게 넣었어요. for and 루프 사이에서 커서에서 가져온 값을 커서에서 가져온 레코드를 인덱스 바이 테이블에 저장하고 출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될까요?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은요, 에러가 발생해요. 프린트가 된 게 하나도 없고 에러를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찾을 수 없대요. 27번째 행위래요. 아마 요 위에서부터 세야 될 거예요. 위에서부터 뭐 이렇게 해서 27번째 라인 뭐 이렇게 된 건데 데이터를 찾을 수 없대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어, 데이터를 fetch into 해서 fetch하는 거는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R을 그 연관 배열에 자 여기 처음에 i가 얼마로 시작했을까요? 1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죠? 어. 1로 인덱스 1번에 그 패치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성공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1 더하기 2를 i에다 저장을 했죠. 그럼 i가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2로 바뀌었겠죠. 2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출력하려고 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그쵸. 연관배열 인덱스 2번에 있는 4번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연관배열의 인덱스 2번이 저장이 아직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인덱스 2번에는 아직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값을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못 찾죠.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얘가 있는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가 그 위치겠죠. 여기가. 저장을, 인덱스 i번째 저장을 했으면, 인덱스 i번째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하고, 출력까지 끝난 다음에 i를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2로 바뀐 거는 언제 이용이 되냐면, 여기서 처음에는 1이었죠. 그래서 2로 바뀌죠. 2로 바뀐 거는 언제 이용이 되냐면 다시 올라가서 커서에서 fetch into 해서 가지고 온 값을 저장할 때 이때 숫자 2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인덱스 2번에 있는 거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3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3으로 바뀐 거는 또 언제 이용이 되냐면 올라가서 커서에서 fetch into 한 결과를 저장할 때 인덱스 3번에 저장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인덱스 3번. 그리고 이제 여기가 4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장하고 출력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소가 있다면 그 다음 원소를 저장할 인덱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똑같은 결과가 똑같은 출력문들이 출력이 돼요. 이거 순서 생각하시는 거 실수하시는 경우 많아요. 저도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어? 여기다 넣어야 되나? 잘못 넣었다가 위치를 잘못 넣었다가 에러가 나서야 그때서야 그 에러를 발견을 하고 고치는 경우가 저도 있어요. 이게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넣고 저장하고 증가시키고 저장하고 증가시키고 저장하고 증가시키고 이렇게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i 값을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얼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카운트까지. 4개가 있으면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1부터 10까지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1번에 있는 거 출력. 그 다음에는 인덱스 2번에 있는 거 출력. 그 다음에는 인덱스 3번에 있는 거 출력. 요렇게 되는 구조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시죠? 2번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레코드를 선언하자. 그럼 타입. 그럼 여기가 레코드. 자, 이번에는, 그 타입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 지정을 할게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MP-NO가 있어야 되겠죠? EMP-NO가 있어야 될 거고, 넘버 타입이라고 하셔도 될 거고요. 넘버라고 하셔도 될 거고요. 뭐, 넘버 4라고 지정을 하셔도 될 거고요. 또는 PLS, 인티저, 이렇게 쓰셔도 돼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는 PLSQL이 아닌 경우에는 PLS 인티저라고 쓰면 안 되겠지만 이 PLSQL 블록 안에서는 실수는 아니고 정수만 저장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PLS 인티저 이렇게 쓰시는 것도 돼요. 이렇게 쓰시는 것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네임인데 네임은 문자열이에요. 그럼 이거는 써주셔야 돼요. 바차2. 근데 넉넉하게 저장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20바이트, 40바이트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답은 바차 2. 여기도 뭐 넉넉하게 저장하겠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름, 디네임. 디네임도 문자열이잖아요. 바차 2. 여기는 뭐 20바이트. 뭐 20바이트 넘는 거, 20글자 넘는 건 없었잖아요. 최대 아마 10글자였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바꾸셔도 타입을 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레코드를 선언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레코드가 선언이 됐으면 이제는 이 레코드 타입을 테이블에 테이블 오브죠. 테이블에 값의 타입으로 레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코드 EMP 이렇게. 그리고 인덱스 바이가 있어야 돼요. 인덱스 바이 PLS 인티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고요. 똑같고. 그 다음에 연관 배열은 이 테이블 타입으로 연관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I, 탭, EM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커서입니다. 자, 커서인데 부서 번호가 파라미터로 있으면 좋겠다예요. 파라미터가 있는 커서는 어떻게 선언한다 그랬어요? 커서 이름 옆에 괄호.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예요. 커서를 선언하는 위치에서 괄호는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입니다. 변수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옆에 변수의 타입을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도 변수예요. 변수. 변수 선언이에요. 그럼 부서 번호를 저장하는 파라미터다라는 의미로 저는 P, 뭐 DPT, NO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P, NO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P, 넘버 뭐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적절하게 얘가 무엇을 저장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NO라고 할게요. 이 PNO라고 하는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커서를 불러줄 때, 커서를 실행할 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서 번호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부서 번호니까 숫자 타입 아닌가요? 그죠? 그럼 numb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게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 파라미터 타입을 선언할 때 넘버에다가 자릿수를 주진 않아요.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그냥 넘버 이렇게 하면 쓰요 아니면, 아니면 정수 타입이다라고 해서 PLS 인티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 정말 정 두 자리라고 하는 걸 나는 명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타입 속성을 쓰시는 거예요. DPT 테이블, DPT NO 컬럼의 타입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면 얘가 그 두 자리 정수였었죠? 네.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변수 이름이고요. 앞에 있는 게 변수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게 변수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is 다음에 써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셀렉트를 할 거냐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select. 조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우리 예상하고 바로 할게요. EMP 테이블에서 EMP NO 가지고 와야 되고요. EMP 테이블에서 이 네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EMP 테이블에서 잡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부서 이름은 DPT 테이블에서 dname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죠? 네. from이 있겠죠. EMP 테이블 이걸 E라고 할 거죠. 그리고 얘와 join을 할 거죠. 누구를? DPT 테이블과 join을 할 거죠. join 조건은요. EMP 테이블의 DEPT NO와 그다음 DEPT 테이블의 DEPT NO가 서로 같다 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뭐 EMP 테이블이든 DEPT 테이블이든 상관없어요. DEPT NO가 뭐랑 같은 것만 찾겠다. 뭐 예를 들면 10번 부서만 찾겠다. 20번 부서만 찾겠다. 30번 부서만 찾겠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숫자를 어디에 전달받겠다?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P, N오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커서를 실행할 때 이 파라미터에다 숫자를 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겠죠. C 10번 하고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PNO라고 하는 변수에 전달이 될 거고 그 PNO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용되고 있으니까 SQL 문장이 여기가 10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커서를 사용할 때 파라미터에다가 20이라고 줬으면 이 20이라고 하는 값은 PNO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SQL 문장은 부서 번호 20번을 검색하는 SQL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조인이 있거나 웨어가 있거나 혹은 뭐 그룹 바이 등등 뭐 그렇게 셀렉트 문이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셀렉트 문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커서를 따로 선언하면 암묵적 커서를 이용하더라도, 그죠? 포인 구문에서 이용하더라도 가독성이 조금 좋아지는 거죠. 셀렉트 문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for in 안에다가 얘를 쓰려고 하면 for in이 너무 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가독성을 위해서 커서를 이렇게 따로 뺀 거예요. 실제로는 for in에서 사용을 할 거지만. 거지만. 네. 자, 그리고, 어, I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연관배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for, in, fetch한 거를 저장할 게 있어야 되죠. 예. 커서에서 fetch한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저는 R이라고 할 거고요. in, 어디에서? 커서에서. 근데 이 커서를 부르려고 하니까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루프를 시작하겠다, 루프를 끝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가지고 온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연관 배열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EMP, TBL의 인덱스 몇 번째? 인덱스 I 번. 첫 번째 데이터면은 인덱스 1번에, 두 번째 데이터면은 2번에. 그렇게 그 인덱스 I번째 위치에다가 저장. 이게 저장이죠. 무엇을? R. R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했으면 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저장이 끝난 거예요. 배치한 결과가 몇 개인지만 출력을 해볼까요? dbms output 점 put 인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number of rows라고 할까요? 네. 이거 행들의 개수 뭐 이런 뜻이에요. 행들의 개수 이런 뜻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면 테이블의 카운트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EMP 테이블의 카운트 이걸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10번 부서에 몇 명 있었죠? 3명인가요? 3명? 아,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죠? 식이 잘못된 유형입니다. PL, PLSQ, state.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스물, 열 23번? 열 23번? 그래요. 또 아니고, 또 아니고, 어서, 피아노, select, 어, join, 어, 요거 실행되는 코드는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고, 20번이면, 마찬가지로 20번 실행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티저, 그래서 패치를 하겠죠. 패치한 거를 i번째에, 그리고 루프, emptbl, emptbl, tbl의 카운트.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치료 못한가? 검색 좀 해볼게요.
DPT, DPT 에러 타입 두 자리. 자리. 페르스 382가 이긴 다른 타입 복사하려고 할 때, 다른 타입 복사하려고 할 때라고 하는군요. 타입이 다른 거를 복사하려고 할 때 에러가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패치한 걸 여기다 넣으려고 할 때, 레코드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죠. 얘가 레코드고요. 레코드가 여기가 PLS 인티저라고 되어져 있는데, 크기를 늘리는 건 제가 상관이 없을 거라 그랬죠. PLS 인티저가 안 될 것 같아요. 넘버로 바꿔볼게요. 넘버,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10번.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네. 그치? 네. 네. 에러 메시지의 그 번호를 찾아봤더니, 그 레코드를 할 때 여기를 PLS 인티저로 얻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게 문제였었고요. 아까 PLS 382라고 하는 에러였었는데, 타입이 다른 거를 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에러래요.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변수를 PLS 인티저라고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는 넘버라고 선언해 놓고, 실제로 저장하는 X에다가 Y를 저장하려고 하면, 이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넘버 타입이거나, 둘 다 PLS 인티저 타입이면은 괜찮은데, 하나는 PLS 인티저 타입이고, 하나는 넘버 타입이면, 그러면 타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테이블에서는 넘버라고 만들어져 있죠. 자릿수는 상관없어요. 자릿수는 상관없는데 넘버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PLSQL에서만 그 사용이 가능한 PLS 인티저라고 제가 타입을 써버려 가지고 그래서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를 여기를 넘버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행이 정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배치가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그럼 배치가 된 거를 여기다 저장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행의 개수가 3개라고 나오죠. 행의. 만약에 여기를 20번이라고 고치시면은요.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수만큼 카운트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30번 부서라고 하면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수만큼 카운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10번 부서에 3명, 20번 부서에 5명, 30번 부서에 6명, 뭐 그렇게 해서 14명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부서번호 없는 사람 빼면. 그래서 이런 거를 요렇게 커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져 있는 커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네, 그거를 이제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어, 꼭 인덱스를 1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카운트 확인해 봤죠? 네, 카운트 확인해 봤으니까 emp tbl.count 루프 이렇게 하셔가지고 end 루프죠. 이렇게 하셔서 dbms 아웃풋 하시면 돼요. dbms 아웃풋 put 점 put li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테이블에 i 번째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력하는 내용 아마 똑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emptbl 인덱스 i 번째. 그죠? 여기에 4번이 있죠.
4번 있고, 그 다음에는 이름이 있겠죠. EMP, TBN, I번째, I번째, 그리고 이름이 있죠. 네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TBL, I번째고요. 제가 잡 하기로 했었죠. 잡이었죠. 잡하고 D네임이죠. 여기는 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서 이름입니다. 부서 이름은 EMP, TBL, I번째, D네임. 이렇게 하시면, 네, 네. 6명이 있고요. 6명이 있었고, 6명이 있었고, 그 6명은 전부 다 세일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여기를 20번으로 바꿔서 실행하시면, 여기 20번으로 바꿔서 실행하시면, 이번에는 데이터는 5건, 레코드는 5건이고요. 전부 다 리서치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연습 문제 2개 드렸던 거를 해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십니까? 파라미터가 너릴 때 여기에 이렇게요? 파라미터가 너린 거를 찾고 싶다? 아니면은 DPT 애너가 너린 거를 찾고 싶다? 어, 그거는, 그거는요, SQL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너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너를 썼다고 생각하면 그 널이라는 게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죠. 여기에 널이 있는 거랑 같거든요. 어떤 컬럼에 있는 값을 널과 등호로 비교하면 무조건 false. 그죠? 널과 비교할 때는 is를 쓴다 그랬죠. SQL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커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널과 비교할 때.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숫자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에서 만든 그런 파라미터를 갖는 SQL, 저기 커서예요. 그걸 가정에서 만든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어, 15분 정도 쉬었다가 정말로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